네, 반갑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올랐습니다. 시장이 또 올랐죠. 그래서 정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충만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계속 올라도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계속 올라가니까 또 기분 좋기도 하고요. 또 대신에 이제 매수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니까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너 밀리지 마 이렇게 계속 받아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들 매도가 좀 같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외국인 매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 흐름에 대한 포인트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지만은 단기에 또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익 실현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는 일단 당적 변동성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쭉 밀려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단 단기에 많이 올랐다, 뭔가 좀 얘는 많이 오르는 것 같아, 이런 종목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면 계속 두고 가도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변동성에 대해서 주의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단기에 많이 올랐는데 어떤 그 뭐 윗꼬리가 달린다든지 뭐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든지 이렇게 된다라면 매도에 대한 의견도 꼭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일단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뭐 굉장히 괜찮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매수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을 하게 돼서 일단 직전 고점대 넘어가서 신고가 한 번 더 만들어주게 된다라면, 일단 뭐 주가 흐름들은 이제 과매수 국면도 들어가겠지만 상승세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번 주 지금 화요일 지났잖아요. 수, 목, 금 남아있는데 이 3일 정도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에서도 변수가 만만치 않게 있다는 이야기죠. 파월 의장의 연설이라든지 경제지표가 일단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계속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만기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시장에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좀 되겠죠. 만약에 미국 시장이 뭐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외국인 매수가 또 다시 실종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지지선이 조금 무너진다거나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변수에 대해서는 조심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뭐 신났어요. 뭐 계속 가고 있고요. 오늘 고가가 마감 종가죠. 네, 그런 비슷한 모습인 것 같은데, 자, 이런 포인트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개별주도 올라가고 뭐 중성주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대형주도 올라가고 지지선도 잘 만들어지고 뭐 사실 부담될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과매수 국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부담감이 생기겠죠. 근데 지난번에도 봤을 때 과매수 구간 진입한 시점이 여기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신고가 나타난 모습이었잖아요. 신고가 넘어가면서 뭐 넘어가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한참을 더 갔어요. 네. 근데 코스닥의 특징이란 것은 또 그렇죠. 이제 매수가 몰릴 때 한꺼번에 확 들어가가지고 밀어 올리는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과매수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당장 나 지금 과매수니까 팔아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일단 밀어주는 형태의 모습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풀이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죠. 자, 코스피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과매수 국면에 들어갔을 때 시점 대비해서 물론 조금 올라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폭의 상승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약간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과매수 들어가면 조금 흥분한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티가 나죠. 이렇게 빵 치고 올라가는 거 티가 나는 모습이라서 그런 타이밍에서 약간 주의만 하면 되는 거라서 뭐 크게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가는 거야? 이런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들이 지금 어느 종목들이 주도주를 만들어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코스피와 코스닥은 대응 전략 자체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볼까요? 네, 수급은 오늘은 외국인만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2,500억입니다. 2,500억 순매수. 와, 뭐 이 정도면은 네, 쉬지 않고 그냥 쭉 들어간 거죠.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당연히 들어갔을 테고요. 아마도 삼성전자
이런 쪽 매수가 들어가서 아마 오늘 뭐 삼성전자 또 플러스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 사요? 네,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는 것은 그냥 놔두세요. 올라갈 때는 따라가지 말고 그냥 놔두시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더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겠죠. 아, 나 59,000원 살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상승해서 들어오는 자리가 6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오는 자리를 이용해서 매수해야지 올라가는 거 따라가게 되면은 뭐 지금이야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음번에 매매할 때는 물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들어오는 자리들 이용해서 조금 더 싸게 사는 거, 그런 전략들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기금 쪽에서도 일단은 방어가 좀 됐어요. 연기금 쪽 방어가 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나쁘지 않죠. 순 매도 국면이 있다가 순 매수 바뀌고, 그기교를 유지했기 때문에 아마도 대형주 쪽에서 이제 중심적인 모습이 좀 잘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일단 시장을 더 상승시키는 쪽으로 이제 베팅을 좀 걸어놓은 상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대형주들의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매기가 조금 이동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오늘 코스닥 쪽 외국인 동향을 좀 보게 되셔도요,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매도가 나와 있지만 막판에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 그래서 매도 규모가 크지 않았고요. 뭐 물론 기관도 크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연기금 쪽에서는 순매수 있었죠. 그 다음에 개인들은 순매수로 이제 이 모든 물량을 다 받아가는 모습.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부담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여서 크게 문제 삼을 내용이 없다. 지금 시장 자체는요, 그냥 시장으로만 보셔도 충분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매매를 했었는지 또 살펴봐야 되겠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매수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버리지 쪽 순매수 들어갔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올라서는 모습이에요. 자, 올라서는 모습인데 하이닉스는 매수를 어디서부터 생각하시면 되냐면 85,000원 넘어가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85,000원 넘어가도 매수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포지션이 그때그때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빵 차고 올라갈 때 흐름들을 좀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도를 하시면 안 되는 구간, 자, 저점이 높아져 가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그 타이밍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레버리지 쪽 매수 들어갔고요. 코스닥 레버리지도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쪽 순매수도 들어갔는데 어제 저녁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카카오 쪽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 이거죠. 단기적 조정은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긴 합니다만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죽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만들어주게 될 테고, 이런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계속 그냥 뭐 좌절이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잖아요. 직전 고점 못 넘어간다든지 추세가 다시 흘러버린다든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매도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지금은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순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순매도, 하나솔루션 매도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약간 많이 올라왔다는 느낌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긴 한데요. 지금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어떻게 쳐줄 것이냐, 그 부분만 좀 생각하시면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지셔닝을 조금 더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유닛은, 그 다음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매도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마트도 최근에 단기적 올라갔다가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이라서 오늘은 매도 타이밍 나오기 괜찮은 자리였죠. 어제는 그냥 하루 더 봐도 되는 자리였는데 오늘은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기관들 매도가 이런 타이밍에서 같이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매매를 살펴보게 되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순매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 LG전자, 뭐 좋은 종목들 위주로 골고루 담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선주는 왜 매도를 계속하는데, 매도를 왜 계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주는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위쪽 매도가 계속 들어가 있고요. 현대차 순매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음봉을 떨어지면서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관점은 일단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뭔가 조금 꺼림칙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들어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한 번 정도는 이제 이 현대차의 주가를 좀 끌어내려서 아래쪽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매도가 좀 있었고요. 한국금융지주, 요거는 오늘 좀 많이 올랐었는데 다시 또 내려왔어요.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겠죠. 유나이티드,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꺾이는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외국인이 매도하는 부분들은 그냥 매도하고 나서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포지션들은 일단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는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없는 것 같다는 판단이 좀 들죠.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은 매도보다도 매수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의 힘은 조금 약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인버스 순매수가 들어갔는데 내일 조정이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약간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인버스를 매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 좀 신뢰도가 있긴 있는데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레버리지 매도하고 인버스 매수하고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은 뭐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매매에 조금 소극적이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순 매도를 일단 가져가면서 이쪽에만 집중이 된 것이지 규모적인 측면은 일단 뭐 굉장히 작은 거죠. 뭐 인버스, 레버리지, SDI, 삼성전자, 우선주, 한국금융지주 뭐 등등등 이런 종목들 모두가 조금 규모적인 면에서 좀 약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매매는 특별히 시장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화신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차익 실현 골고루 좀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해보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잘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변동성, 분명히 현대차 쪽에서 뭔가 게임직한 모습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느낌들이 부품주 쪽에도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서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가 계속 좋아질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흐름이 이렇게 계속 연결해 나가기에는 조금 벅찬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언젠가는 추세가 돌아설 때, 완벽하게 돌아설 때는 또 강한 추세를 연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같이 볼 수 있는 게 현대공업이었죠. 요것도 꼬리를 좀 달아줬습니다. 근데 지금 요것을 이제 매도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관점이 좀 많겠습니다만은 저 같으면은 오늘은 매도로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포지션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구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매기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좀 많이 나온 상태인데 이렇게 꼬리가 더 길게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매도를 그만큼 많이 해줬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일 음봉이 떨어진다라면 약간의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즉 단기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좀 두둑에 맞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꼭지에서 따라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래도 나는 꼭 그 꼭대기에서 좀 사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정말 조금만 한번 사보세요. 정말 조금만 사보고 흐름을 보면서 추가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조금 더 편안한 매매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오전 시황 방송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은 저녁에 8시부터 9시까지 또 라이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라이브 방송 오셔서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 88TV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